겁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14년 8월 10일 CAT 2급 이번 달은 2교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이 시험 문제를 푼 학생들이 이제 어떤 결과를 보였다, 어디를 많이 틀렸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번에는 워낙 빨리 공개가 돼가지고, 그리고 이제 중간에 쉬는 날이 원래 제가 찍으면 토요일 찍어야 되는데, 쉬는 날이 갑자기 있어가지고, 갑자기 중간에 일찍 찍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자료 받은 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선생님도 예상 못한 상황에서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아직 학생들한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못한 것 같고, 그런 거 없이 그냥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문제를 제가 봤는데, 그냥 첫눈에 문제 형상 딱 보자마자, 느낀 거는 그런 거 필요 없겠다라고 느끼기도 했어요. 이게 워낙 이제 좀 안 좋은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초딩 문제 수준으로, 근데 실제 초등학생이 이걸 풀 수는 없을 거고, 왜냐면 캐드 기능이랑 이런 것들을 익히지 못할 테니까, 제대로. 물론 이제 천재성 있는 애들을 빼고요. 그러니까 초딩이 풀 일은 없겠지만, 진짜 완전 초심자용 문제다에 가까울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하기에 이 정도 문제면 합격률이 100%를 말하고 싶지만 솔직히 100%는 안 돼요. 왜냐면은 실력이 안 되는데 무리하게 시험에 뛰어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절대 나올 일이 없고 한 90% 정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요새 이제 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의 실력 자체가 워낙 이제 레벨이 다운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저레벨이라서 시험 보는 사람들, 응시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거냐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아니고요. 확실히 문제 자체가 예전에 나왔던 그런 어려운 문제를 못 내고 있는 걸 보면, 출제자가 못 내고 있는 걸 보면 이제 그 벽에 막혀서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예상이 갑니다. 자, 어찌됐든 자료 없으니까는 사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제 보도록 하죠. 일단 형상은 형상 2개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형상 2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형체에 대한 모양은 이제 우측면도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특징적인 모양 자체가.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나는 정삼각형이 딱 보이네요. 시작하자마자 딱 보이는 게 삼각형. 네, 요렇게. 요게 딱 보이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정삼각형이 중간중간에 이제 수문선으로 보이는 걸 보니까, 이게 형상이 나눠지는 영역이 여기에요, 여기. 여기서 나눠지는데, 이제 정삼각형의 형상 쪽이 수문선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정삼각형은 여기서 이제 이쪽에 형상이 있을 거다. 그쵸? 그 경계가 여기선 여기죠. 기본적으로 이쪽에 형상이 있을 거다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 관련된 형상이 요거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있는 건데, 이게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여기서 딱 보면 연결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이어지는 게 요 정삼각형에 있는 이제 요 하부. 요 모양. 요 모양이 여기까지 추가적으로 온다.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이 정삼각형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와서 이 형상하고 합쳐져 가지고 이제 요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이제 요 공간은 이제 합쳐진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해당되는 게 또 여기도 해당하는데, 정삼각형 꼭대기가 이제 여기까지 돼 있는데 여기 높이가 상당히 낮아요. 여기는.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요 보시면 우측면도에서 보면 요 형상 있죠. 요 형상. 그리고 요거는 이제 동그랗게 이렇게 요 형상. 요 형상으로 구멍이 뚫려요. 전체를 빵 관통해서 뚫으니까 여기는 정삼각형은 요 꼭지점까지 해서 요 원 있는 여기까지가 날아가는 거죠. 날아가가지고 이제 요 아랫부분이 남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삼각형, 여기서는 이제, 여기도 정삼각형의 일부죠.
정삼각형의 하부가 이렇게 보이고, 요 하부가 약간 이 각도하고 경사가 맞춰져가지고 저렇게 돼 있다. 저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형상이 이거겠죠. 나머지 형상은 이제 이렇게 생긴 형상이에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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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우측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앞에가 경사가 이렇게 지고, 그 위쪽은 이제 두께를 요만큼만 갖는 이 형상. 이 형상으로 되어 있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상이 합쳐지고, 아까 말씀드려도 이 핑크색 부분, 이 부분이 구멍으로 끝까지 뻥 뚫린다. 뚫리면서 여기는 원래 이제 정삼각형이었으니까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것이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가 뚫리면서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싹 다 날아간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형상 파악이 되셨나요? 이 정도의 형상 파악이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는 돼야 돼요. 이 형상을 딱 보자마자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여기 이제 안내 문구 있을 거고, 얘를 이제 지우면 되겠죠. 지우고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LA 해가지고 도면층부터 만들면서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이전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진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땅 외평선. 자, 그 다음에 수문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선. 그 다음에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뷰포트. 자, 총 7개의 도면층을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도면층의 색상을 변경해 줘야겠죠. 외형선은 3번 초록색. 그 다음에 수문선은 2번 노란색. 그 다음에 중심선은 흰색 그대로고, 가상선은 6번 선홍색. 그 다음에 치수는 1번 빨간색. 그 다음에 문제는 흰색 그대로고, 뷰포트는 4번 하늘색입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선 종류도 바꿔야겠죠. 수문선 컨티뉴스 눌러주고, 로드. 자, 여기서 아이고, 일단은 센터부터 선택하고 밑으로 내려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히든도,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와서 컨트롤 키 누르고 팬텀, 3개를 동시에 선택하자. 센터, 히든, 팬텀, 그리고 확인. 그 다음에 지금은 수문선으로 들어왔으니까 히든, 그리고 확인. 자, 그 다음에 중심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센터. 그 다음에 가상선 컨티뉴어스 눌러주고 팬텀. 이렇게 해주면 도면층 설정이 다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주로 쓸 도면층이 외형선이니까 여기 외형선 더블 클릭해서 현재 도면층을 외형선으로 바꿔주고 이제 닫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리기 시작할까요? 죄송해요. 지금 몸 상태가 좋지가 않아가지고. 자, 뭘 먼저 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삼각형이 보이는 거 보니까 우측을 먼저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측에 이 정삼각형부터 그려서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판단이고, 나머지 다른 걸 먼저 하시고 싶은 분들은 다른 걸 먼저 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정삼각형이 약간 우측에 그려야 되는데 지금 화면을 약간 축소를 해가지고 원점에서 약간 이제 우측으로 좀 많이 와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정삼각형 그리려고 이제 저는 폴리곤 명령을 쓸 겁니다. POL. 제가 정삼각형을 먼저 그린다 그랬을 때 이제 눈치채셔야죠. 폴리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면의 수는 당연히 3개, 3. 그리고 이제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해라. 중심을 지정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저 정삼각형을 구성하는 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정다각형이 나오는 문제를 보면 여기서 이제 내접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든가,
아니면 외접원이 이렇게 존재를 해가지고 2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다. 아니면 2원의 반지름이 얼마입니다. 이게 나와 있으면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저게 없죠. 그럼 이제 간혹가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삼각형이라고 왜 얘기를 하세요? 요 안에 이제 접하는 원이 없는데. 그쵸? 우리가 정다각형 문제가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 그 근거로 이제 접하는 원이 나왔어요. 내접이든 외접이든. 근데 이제 정삼각형은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어떻게 결정을 짓냐? 여기 60이고, 여기가 60이고, 여기 몇 도? 60도죠? 삼각형이라는 게 뭐, 전체 내각이 정해져 있으니까, 60 두 개 나오면, 각, 어차피 모서리가 3개밖에 없으니까, 2개 나오면 나머지 각 결정 났고, 그쵸? 그럼 전부 다 60이라는 거는 뭐, 당연히. 그쵸? 저게 정삼각형이 아닐 수 있는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정삼각형이라고 지금 판단이 안 되시는 분들은 뭐예요? 도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지금 정삼각형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있는 게 뭐냐면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즉 이제 110이라고 돼 있는데 110 나오는 이제 정삼각형인 거죠. 그러면 이제 저걸 가지고 그릴 수 있는 방식은 뭐다? 모서리죠, 모서리.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식은 모서리를 이용해서 그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모서리 2가 되죠. 2. 엔터. 자, 그리고 모서리의 첫 번째 점을 하나 찍을게요. 첫 번째 점을 하나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보면 여기로 아래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위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위로 가야겠네요. 그래서 F8을 눌러서 얘가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이 거리를 110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고 이 거리가 이제 110이 나왔냐 한번 확인할게요. DLI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110이 딱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이러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얘를 가지고 이제 전체 높이는 나왔으니까 전체 높이가 110이잖아요. 이제 XL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그렇죠? 수평하게 하면 이게 이제 정면도의 전체 높이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측면도하고 정면도 사이에 공간을 살짝 띄워줘야겠죠. 그래서 적절히 하나 띄우고요. 요 사이 공간 적절히 띄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면도의 전체 좌우폭 여기는 안 나오지만 이제 그게 평면도에 나오네요. 153 옵셋 153 자 이렇게 띄워주면 이게 이제 전체 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로 XL 살짝 한 번 더 띄워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면도하고 평면도 사이의 거리를 띄워주고 그 다음에 평면도의 높이 105 옵셋 105 죄송해요. 목 상태가 0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측면도를 이제 평면도하고 위치를 맞춰야겠죠. 맞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요게 여기 그려준 요선이 제가 평면도의 아래 여기죠. 여기를 그린 거고 여기서 이제 105만큼 옵셋을 했잖아요. 105만큼 옵셋을 해서 이 선을 만들었어요. 이게 위인 거죠. 그러면은 이게 우리가 삼각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평면도의 제일 위가 우측면도의 제일 오른쪽입니다. 그리고 평면도의 제일 아래 여기죠. 여기가 우측면도의 제일 왼쪽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져 있는 게 어디 그려져 있어요? 여기가 그려져 있죠. 여기는 안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러면 얘랑 얘를 가지고 위치를 맞출 수가 없어요. 즉 45도 선의 위치를 저걸 가지고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굴 가지고 맞춰야 돼? 얘를 가지고 맞춰야 돼요. 얘랑 얘예요. 그래서 수직선이 어디서 올라가요? 여기서 올라오고 여기서 제가 기존에 레이를 썼는데 이 상태에서는 레이 쓰기 참 애매하죠. RA 레이를 써가지고 각도 45도로 이렇게 내려주면 되는데 제가 레이를 썼던 이유는 여기 반대쪽을 트림을 안 해도 되니까 레이를 주로 썼었거든요.
근데 여기를 한 번 더 트림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정면도 이렇게 걸치니까 그릴 때 걸리적거릴 거라고. 저것 때문에 헷갈리기도 할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레이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럴 땐 그냥 편하게 XL 엔터 앵글 45도 A 엔터 45도 이렇게 그려주고 이 상태에서 XL 여기 교차하는 데를 바로 내려주면 여기보다 정사각형의 꼭지보다 살짝 더 좌측으로 와서 끝나는 포인트 이 영상이 끝나는 포인트가 나오고 이 상태에서 일단 45도 선을 한번 트림으로 정리를 요걸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영역 정리 해주면 되는데 이 선은 그냥 지우셔야 됩니다. 왜냐면 삼각형이 여기를 갖고 있잖아요. 위치를 맞추려고 그린 거고 여기 선은 이미 다 그려져 있어요. 가장 여기서 많이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를 지우지 않고 트림으로 잘라가지고 여기 선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 하나가 더 있는 상태. 이러면 뭐예요? 선 중복으로 감점이잖아요. 요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선을 이렇게 그리면 X라인 선을 그리면 어떤지 참조를 따기 위해서 이게 이제 다른 거랑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명확하게 이제 기억을 해야 되거든요. 기억을 하면 내가 하는 작업이 이제 어떻게 걸쳐지느냐는 전부 다 작업자가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 선중복이나 그런 게 발생하는 분들은 기억을 못 해요. 이제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아직 캐드가 익숙지 않아가지고 명령어 쓰는 것도 내가 고민을 하면서 명령을 사용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이제 내가 이전에 그렸던 선이 나중에 정리될 때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내가 어떻게 기억하면서 그려요.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 딱 하나예요. 아직 그 단계면 그렇게 캐드를 쓰는 게 복잡하고 그런 단계면 시험을 보러 가시면 안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을 보러 가면 안 된다니까요.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고 실력이 아닌데 왜 시험을 보러 가요? 가장 나쁜 거는 강사님들이에요. 그런 학생 실력이 그렇다는 건 학생을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지켜보니까 뻔히 알아요. 얘가 그런 상황이다 아니다라는 거를. 그런데도 시험장에 가는 걸 그냥 방치를 해요. 저는 제가 강사할 때는 그런 학생이면 가지마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강사가 끝끝내 반대를 해도 보러 가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 그걸 그냥 방치하시는 강사님들이 많더라고요 요새는. 자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거는 이 선은 지워야 될 선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트림으로 잘라서 정리하는 선이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정리를 트림. 자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요거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이제 이렇게 사이 잘라주고 여기서는 이제 끝에 다 잘라주겠죠. 이렇게 하고 이제 트림. 여기서 정리는 위아래 정리는 이제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여기는 요 사이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트림. 자 여기서는 여기서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여기서 그쵸? 아이고 엔터를 쳐버렸네요. 다시 T 요거랑 요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트림 해가지고 얘는 자르고 얘는 선택해서 델리트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삼각형만 있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정면도 공간, 여기가 이제 평면도 공간, 여기가 우측면도 공간입니다. 자, 뭘 먼저 그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삼각형을 먼저 그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정삼각형 그린 거 이 정삼각형 때문에 발생되는 형태를 먼저 집중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을 때 이제 그게 나눠지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확실하게 나눠지는 경계가 일단 이 부분이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기는 하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들어와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이 거리를 모릅니다. 도면상에서는 이 거리가 이제 요 거리는 아니죠. 요 거리는 아니에요. 여기가 살짝 다르니까 결국은 이제 이 경사가 그려져야 되고 저 거리가 결정되려면 일단 얘가 결정이 나야 돼요.
이 형상이. 그래서 이 형상을 먼저 그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 형상에 대한 거를 먼저 그려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정삼각형을 먼저 그렸으니까 그냥 정삼각형 관련된 형상을 먼저 그릴게요. 일단 걔가 이제 여기까지 71까지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옵셋 71 이렇게 해줄게요. 한 김에 이제 요 위도 그냥 옵셋 같이 할까요? 네. 71로 이렇게 입력한 값으로 한 김에 이렇게 다 양쪽을 다 같이 할게요. 따당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삼각형 꼭지점이 이제 여기 있죠. 여기 요거 요렇게 해서 극좌표로 바꿔서 방식을 요렇게 찍고 여기서 쭉 오는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 거냐 이제 일단 요 끝까지 오죠. 끝까지 이렇게 오고요. 오고 요게 여기서 좀 요걸 경계로 분리가 될 필요는 있어요. 이게 이 선이 이제 삼각형을 그리고 이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요 부분이 남거든요. 이게 삼각형 요 꼭지가 여기 꼭지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요렇게 여기 요렇게 구멍이 뚫리는데 구멍이 뚫리면서 삼각형의 정점은 날아가요. 날아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제 대신에 이제 요렇게 구멍을 뚫으니까 요 부분에는 수문선으로 이렇게 남죠. 이게 뭐냐면 구멍 뚫린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요 부분이 삼각형 꼭지점에 저 부분이 남아요. 삼각형 꼭지점 대신 저 부분이 남고 여기는 삼각형 꼭지점이 날아가요. 그 상부 꼭지점이 날아가는데 대신에 이 원에 요 하부 원에 중심선이 그려지죠. 그래서 이 선을 계속 쓸 건데 여기는 이제 중심선이고 여기는 이제 수문선으로 가려질 거니까 그걸 분리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점에서 끊기 이용해서 얘를 여기서 분리를 할게요. 그리고 얘는 미리 중심선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얘는 미리 수문선으로 바꿔줄게요. 미리 바꿔놓는 게 덜 헷갈려요. 쟤는 수문선 그 부분 그려놓은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요 따준 선 얘는 이제 지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형체들이 결정 나려면 이 각이 먼저 그려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2도. 그래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얘는 더 이상 옵셋해졌으니까 얘가 필요가 없고. 그렇죠? 얘를 62를 이 면을 62도를 돌려주면 되는 거죠. 이제 시계 방향으로. 그래서 R5. 네, 선택하고 좀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복사 C하고 마이너스 62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솔직히 이렇게 얘를 복잡하게 저렇게 로테이트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라인으로 얘를 처리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각도가 이제 우리가 주어지는 기본 각 계산하는 게 항상 이제 요 점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쪽이 0도잖아요. 0도고 0도로부터의 각도가 주어졌으니까 차라리 이런 게 낫겠네요. 라인에서 이 점을 찍고 그 다음에 각도 기호 마이너스 62 이렇게 해주고 그냥 이렇게 당겨버리는 게 더 낫겠네요. 이게 더 훨씬 빠를 거예요. 로테이트보다.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기 딱 클릭 해주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원래 이제 삼각형을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이렇게 해서 땅 제가 이걸 이제 중심선 형태로 바꿔놨는데 원래 이제 2단계에서 여기 이제 요 부채꼴 모양이 파지지 않는 단계에서는 여기가 뭐예요? 원래는 외형선인 거예요. 원래는 외형선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MA 외형선으로 해놓을까요? 일단 외형선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거고 이제 형상이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위쪽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71mm 71mm 이쪽에서 이제 좌측 이제 높이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 빗면하고 이 삼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 여기 중앙이 이제 여기죠. 정중앙 요 모서리 면 두 개가 만나는 모서리 이게 쭉 와요. 쭉 오는데 얘도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 쭉 와서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요 모서리가 살아남아요. 여기도 살아남는데 뭘로? MA 수문선으로 살아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서리가 삼각형의 모서리가 아니라 여기 파지는 부채꼴의 요 꼭지점 요 모서리예요. 요 모서리 얘는
그리고 이제 거기 바깥으로 이렇게 쭉 나와서 있는 건데 얘도 결국은 뭘로 바뀌어요? 중심선으로 바뀝니다. 왜? 저 부채꼴로 파이면서 저 부분은 날아가요. 네, 날아가고 원의 중심으로만 남는다. 그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형상이 어떻게 되느냐? 라인. 자, 여기서 꼭지점이 어떻게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돼서 형상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요 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리고 트림.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늘상 하는 얘기지만 거의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요 포인트를 찾기 전까지 이 선과 이 선을 못 그리는 경향이 있어요. 무조건 이 점을 찾아야 돼. 근데 이 점은 찾는 점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물론 찾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이제 저게 이제 이 호하고 여기서 이제 이게 타원으로 바뀌죠. 타원으로 바뀌는데 이 호하고 그 다음에 요 포인트, 요 높이 포인트랑 연관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높이를 구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요 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서 만나는 곳을 이어주면은 그려지긴 그려져요. 안 그려지는 건 아닌데 굳이 저렇게 힘들게 찾을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그냥 기존에 이 형상이 형태적으로 삼각형이 있었고 삼각형이 빗면과 만났구나만 나오면 이 단계에서 이미 얘는 그려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삼각형, 정삼각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형상은 다 완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다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형상을 완성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거기에 부수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오네. 그 다음에 여기 뚫려 있는 부채꼴의 구멍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형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우측 면도에서 가겠죠. 우측 면도에서 일단 여기 보면은 치수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좀 확대할게요. 34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 있는 이제 이면을 옵셋을 해야겠죠. 이면을 옵셋을 해서 34mm를 옵셋을 해서 저걸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삼각형 폴리곤 정다각형을 그려주는 명령을 그렸으니까 폴리라인으로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저걸 옵셋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익스플로드 X로 깨줘야겠죠. X로 깨줘야 돼요. 깨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옵셋 34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리고 이제 F 필렛을 이용을 해서 2번 연속할 거니까 다중 M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여기 선택하고 이렇게 그래서 필렛으로 저렇게 모서리를 정리해 주시던가 뭐 아니면 트림으로 정리하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가 정리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이면과 이면이 만난다라는 게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 두 면이 만나네.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서 쭉 와서 간다. 가서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얘가 이제 가는 건 여기서 끝나죠. 이제는 요 영역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우측 영역이니까 여기서 우측 영역이죠. 그래서 이 선에서 딱 끝나요. 여기 있는 요 사이의 형상 사이에만 저 모서리가 있는 거지 그걸 넘어서는 있지는 않죠. 이렇게 정리가 끝나죠.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지워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서 이 모서리 그쵸? 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어디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를 좀 빨리 정리하고 싶으면 뭐가 완성이 돼야 되느냐? 평면에 있는 이게 손 모양으로 다시 바꿔야겠네요. 평면에 있는 요 모양이 먼저 완성돼야지 처리가 되겠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몰라요. 대신에 여기 나와 있죠. 36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옵셋 36 해서 이렇게 36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36 가는구나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트림 여기서 이제 평면도부터 정리를 하면 여기서 이제 여기에 끊기고 여기도 튀어나가지 않을 거고 여기도 여기서 끊길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선은 이제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각으로 이렇게 올 거니까. 그리고 그 각을 하는 데는 얘를 참고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리해주면 여기서는, 여기서 보니까, 이 모서리는, 요 꼭지점,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쵸? 여기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요 위에만 있으니까 위도 이제 요만큼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거고. 죄송해요. 예, 오늘 영 컨디션이 안 좋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된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까지만 정리하죠. 이미 나온 김에 이제 요거까지 정리하자. 52. 그러면 이건 RO. 이건 로테이트로 하는 게, 물론 라인으로 해도 됩니다. 아까처럼. 근데 각도 계산이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각도 계산이 되면 라인으로 하는 게 더 편하기는 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복사 C 해가지고 52 하는 거 아실 테고, 만약 각도 계산이 되면 이건 라인 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각도 기호 52.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거, 각도 기호가 안 들어간다 보네요. 각도 기호 52.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끝나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당겨놓고 트림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이런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 왜 52를 그냥 넣으셨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가 0도고 52는 이렇게 52잖아요. 그러면 이 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각이 뭐예요? 이 각이죠. 무슨 각? 서로 꼭지점을 마주대고 있는 막꼭지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51을 넣어도 된다. 각도 확인해 보면 52가 맞지. 이렇게 된다.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각도 계산을 좀 잘 하시면은 오히려 이제 라인을 통해서 각도를 로테이트를 쓰시는 것보다 라인을 통해서 이제 각도를 직접 입력하시는 게 나은데 이제 그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냥 로테이트를 써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로테이트로 하든 뭐 라인을 해서 각도 계산을 해서 넣든 결과물만 똑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쉬운 방법 쓰셔도 상관없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여기 이제 형태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으니까 뭐 나머지 거 정리하는데 이제 좀 괜찮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게 요 부분, 요 끝나는 부분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 치수는 여기 또 안 나오네요. 이거는 정면도에 나오네. 정면도 쪽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들어가야겠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여기까지 위치, 그다음에 여기까지 위치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정면도에 이렇게 나오네. 65하고 36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 이제 그 정리는 여기 들어가 있고 옵셋 65 이렇게 한번 가고요. 그다음에 옵셋 36 이렇게 한번 오고.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정리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잘리고. 여기 어디서 잘리는지 알려면 이제 추가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겠죠. 추가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야 되고 그냥 일단은 이 경계만 좀 처리를 해줄 거고 일단은 이게 이제 여기를 굳이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데 이건 나중에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했으면 이제 이게 필요하겠죠. 라인 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와야죠. 여기까지 오고 그 다음에 얘도 일단 여기까지 올게요. 이렇게 오고 정리를 하면 트림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땅 그쵸? 얘 끝나는 부분이니까 정리가 되고 이제 여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리하려면 뭐가 필요하면 이 높이가 필요하죠. 38이 필요하니까 옵셋 38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되면 트림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 크로스 되는 곳에서 땅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 형상을 가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점에서 끊기로 여기가 툭 잘리고 얘네 두 개가 수문선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직 여기 구멍이 안 뚫렸으니까 구멍이 뚫리기 전에 상태는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형상이 이제 요 삼각형을 가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모서리들이 더 몇 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요 라인이 지금 아직 안 그려졌는데 그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여기서 이거 그렸잖아요. 그럼 발생되는 모서리가 뭐가 있어요? 이면과 이면이면 이 모서리를 아직 안 보냈어요. 이걸 이제 보내줘야죠.
저면과 저면이 만나서 이모소리가 있고 그게 이 영상의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여 라인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 혹은 이면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이모소리가 있겠죠. 두모소리는 평면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 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모소리가 발생을 했으니까 얘가 가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냐? 여기 경사에 있는 데 있으니까 경사에 여기서부터 경사가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있다. 근데 이제 위에서 바라보니까 안 보이니까 가려져서 MA 수문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지금 여기서 이제 요 하단이 이렇게 파져 있는 거잖아요. 파져 있는 부분은 이게 형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 파져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툭 와서 툭 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안 가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결국은 이 수문선과 이 외형선 사이에는 뭐가 면이 서로 이제 면 만나는 데가 있고 모서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잘라보지 않아도 요게 딱 이렇게 됐을 때 얘하고 사이에 발생되는 모서리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모서리가 가는 거죠. 가서 어떻게 돼요?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부가 파졌으니까 그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트림. 그러니까 여긴 하부가 파졌으니까 여기까지 튀어나오지 못해. 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파졌으니까 여기는 오픈됐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오픈되어 있지가 않죠. 가려지죠. 뭐냐면 요 위에 있는 형상이 가리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도 이 모서리 선이 있는데 이 형상이 가렸어. 그러니까 얘는 점에서 끊기를 가지고 요 포인트에서 끊어지고 MA.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수문선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거의 다 됐고, 이제 이게 이제 원래는 요 파진 부분이 이제 어디서 끝나느냐인데, 그게 결정되려면 이제 요만큼 이제 파고 들어온 애가 있었죠? 여기 이제 평면도 쪽에 보면, 요만큼 이제 파고 들어온 애. 이제 얘가 결정이 나야, 결국 이제 거기가 어떻게 된다. 라는 게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그려져야 되고 이 부분이 그려지려면 이제 여기서 옵셋 34mm가 이렇게 옵셋된 상태에서 EX 트림으로 할게요. 트림. 그래서 이제 얘하고 다 선택을 하고 여기선 자르고 여기서 연장해야죠. 연장하려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클릭. 예. 그래서 이제 얘까지 같이 선택을 한 거예요. 트림 하나로 그냥 굳이 트림하고 익스텐드 원래 따로따로 실행을 해줘야 되는데 번거롭게 그럴 필요 없이 트림 하나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MA.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나는 건 뭐냐면, 여기 끝이에요. 여기 끝이 결정나서 얘가 쭉 오는 거죠. 이제 요 바닥 부분은 어디서부터 있냐? 여기서부터 있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있어서 이렇게 오는데, 이제 얘가 여기까지는 수문선이고, 여기는 오픈돼 있으니까 외형선이에요. 그래서 MA.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수문선. 그리고 트림. 여기서 형상은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에 이 형상은 이렇게 끝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얘는 딜리트 지워지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 오는 형상. 오는 형상인데 이제 일단 라인.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요 위로 면이 이렇게 있는 거 이제 이 면이 만나니까 요 모서리가 있을 거고 얘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존재를 할 거예요. 선생님 아까처럼 왜 요거를 이렇게 이제 두 개로 분리를 하질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선은 두 개로 분리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요 안쪽에만 있을 거예요. 얘는 그냥 메인. 그냥 수문선일 거예요. 왜냐면 이게 길이가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근데 길이가 어디까지인지는 딴 데서 갖고 와야 되니까 일단 길게 그려놓은 거예요. 짧게 끝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윗면하고 이제 얘하고 합쳐지니까 얘가 트림 여기서 이렇게 잘려요. 왜냐면 이 선이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같은 면이 돼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다고요. 그래서 경계가 사라져요.
경계가 사라져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끊기고, 정리가 이렇게 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게 얘의 길이가 어디까지냐,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 삼각형이 이면하고 닿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걔의 길이에요. 즉 얘하고 이면하고 교차하는 요 점까지만 뭐가 있냐면 이 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라인, 자, 요 포인트가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모서리 선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이면과 이면이 만나는 경계가 존재를 하고, 이제 고 우측은 뭐예요? 실제로 면이 만나지 않기 때문에 저 허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MA, 여기서 여기는 이렇게 숨은 선으로, 그 다음에 트림, 여기서 이제 이렇게는 잘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라인, 경사, 이제 각이 다른 두 면이잖아요. 각이 다른 이면하고 이각하고 이면하고 만나는 경계, 그 경계를 가로지르는 모서리, 이거죠. 이거.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뭐예요? 가려져요. 가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기는 숨은 선, 여기는 오픈돼 있죠. 외형선. 그래서 수정, 점에서 끊기.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뭐 지금 제가 이 부분 정리하는데 굳이 이제 정면도 쪽으로 이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많이 보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잘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자꾸 요거를 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여기 있는 그림을 보고 내가 그림을 맞추겠다라는 식으로 그리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제가 눈에 그렇게 해서 합격하실 수 있어요. 합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능력치를 지금 낮추고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아, 선생님, 전 자격증만 따면 돼요. 그딴 거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제 영상을 안 보시는 게 맞아요. 제가 이제 뭐 강사를 할 때나 뭐 그럴 때 얘기했지만, 그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면, 이쪽 캐드를 공부하는 학생이면, 전 차라리 돈 안 받고 안 가르쳐. 학원 강사할 때부터 그랬어요. 그런 불성실한 태도로 교육을 받을 거면, 난 안 가르칠래. 라는 게 제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캐드를 하지 마세요. 뭐 하고 싶으면 뭐 다른 이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가르치는 강사님한테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굳이 제 영상을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히 기분 나빠하시면서 그렇게. 어쨌든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이거를 이제 배우기로 했으면 제대로 된 능력치를 갖춰야지, 당장 그냥 어떤 편법이든 요령이든 아니면 부정행위까지 써가지고 자격증 합격만 하면 돼, 내 알 바 아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은 딴 데 가세요. 진짜 필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요. 요새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좀 많이 보여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일부 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학교, 특히 대학교 이런 쪽에서 그 뭔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상한 마인드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쓰레기라고 흔히 이제 얘기하는데, 그런 쓰레기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는 사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거의 대부분의 형태는 다 정리가 됐고,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여기 부채꼴. 부채꼴 가지고 정리를 해야겠죠. 부채꼴은 이제 원의 중심이 서클. 결국은 이 꼭지점에 의해서 결정이 나고요. 그 다음에 39.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딱 정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트립. 요 두 개를 선택을 하고, 여기 딱 자르면 이렇게 잘려요. 이렇게 하면 모서리 2를 연장 안함 n으로 바꾸고 자르시면 이렇게 잘리겠죠. 정리.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이제 구멍이 뚫렸을 때 경계가 여기가 되니까 여기는 이제 외형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실제적으로 원래는 이 선이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건데,
이게 날아가게 되면 이제 얘가 이제 여기를 향해서 여기가 요 점이 요 포인트의 위치 요 위치에 대한 정의가 사라지게 돼요. 저게 이제 선이 없으면 이게 정삼각형 요 부분이 정삼각형의 꼭지점이다라는 근거가 없어지게 돼요. 그 근거가 있으려면 차라리 이제 이 선의 길이를 입력을 해주는가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여기 60, 60이라는 것만으로 여기가 정삼각형의 꼭지입니다. 꼭지점입니다라고 증빙할 수 없어요. 추가적인 치수가 더 기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추가적인 치수를 기입 안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 여기가 이렇게 잘려져서 없는데, 실제는 없는데, 이 선을 연장하면 여기에 딱 다. 즉, 이 원의 중심은 정삼각형의 요 이쪽 꼭지점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 가상선을 쓰는 거예요. 저 가상선을 왜 썼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가상선에 쓰이는 용도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는 형상이 없으나 저 선이 있어야지만 어떤 기준, 치수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의해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형상이 없는데 그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그려준 거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형상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 다음에 중심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가상의 존재, 어떤 가상의 연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시는 거. 도면을 그리려고. 아니 내가 그런 것까지 신경 써야 돼요? 아니 그냥 도면 똑같이 베껴 그리기만 하면 되는데 도면 제도법에서 뭐 선이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약속되고 그런 거 알면 머리 아픈데 그러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아셔야 돼요. 도면을 그리는 순간 무조건 아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이제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뭐 일 때문에 채점을 한다든가 평가를 할 때 이의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막 이의 제기를 하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제도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는 감점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감점을 하면 아니 나는 그냥 요 프로그램의 기능만 사용을 하는 걸 평가를 받고 싶고 그다음에 내가 그 제도적으로 뭐 그걸 어떻게 하고 그거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그거 당신들 뭐 시험 규정에 일일이 그 제도 규격 다 적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감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억지를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의 제기를 할 때. 근데 분명히 얘기지만 도면이라는 걸 그리는 행위, 도면을 이용한 행위를 접했다고 한다면 무조건 거기는 뭐 그 시험 규정에 뭐 이렇게 적어놓지 않더라도 기본적인 도면의 규칙이 항상 적용을 받는 거예요. 그거는 도면이라는 걸 사용하는 사람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싫다라고 하면 도면이 사용되는 그 시험에 응시를 안 하시면 돼요.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태도. 막 억지를 부리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억지를 부린다는 건 결국 본인이 무식하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왜 얘기하지? 그게 불만이면 그냥 그 자격시험을 안 보면 되는 거지. 그쵸?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도면에 관련된 이제 제반적인 지식 반드시 습득하셔야 됩니다. 이게 습득이 안 돼 있으면 말 그대로 이 자격증 잘 베껴그려도 딴다 그래도 실무에서 일은 못해요. 실무에서 필요한 건 그 제반 지식들이 다 필요한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격증을 가지고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뽑았다. 라고 하면 그 회사는 당연히 이런 수준의 도면을 그리면 여기 수준의 도면을 그리는데 필요한 제반 지식은 다 알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뽑는 거예요. 그걸 회사에 입사했다고 모르신다고 가르쳐주지 않아요. 야, 너 자격증 땄다며. 너 그러면 그 도면을 그리기 위한 제반 지식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너 왜 모르냐? 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잘 베껴 그려가지고 합격했는데. 그래? 그럼 나가. 왜냐면 회사에선 필요 없으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건 너무나 기초적인 부분이고 너무나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회사에서 알려준다라고 하면 일이 안 돼요. 일을 못 해요. 그리고 그걸 회사에서 딱 밑에 지금 보고 판단을 딱 된 순간 느끼는 건 뭐냐면 와, 시동 밟았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잔인하다고 생각하죠? 잔인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다고 뽑았잖아요. 그러면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없대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그 사람 입장에서 사기당한 거예요. 그 담당자 입장에서 사기당한 거라고. 제반적인 기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없네? 야, 이 자격증 얘 뭐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의 신뢰도도 떨어지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치 자체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는 야, 너 그 현장 가서 저기 볼트나 쪼여라.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어요. 야, 미안하지만 내가 거기 그거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못 알려줘. 너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거 모른다고? 그럼 나는 그 아는 사람 다시 뽑아가지고 갈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 베껴 그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자꾸 베껴 그리시는 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베껴 그리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그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자른 거는 취소할게요. 여기 자르지 않고 당연히 수정 점에서 끊기 해가지고 끊겠죠. 가상선을 그릴 거니까. 그리고 여기도 한 번 더 끊어주겠죠. 이렇게. 그래서 MA. 자, 여기는 외형선, 여기는 가상선으로 바꿔주겠죠.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되면 일단은 이제 우측면도에서 그릴 거 다 그렸어요. 이제 남은 거는 우측면에서 나온 거 이제 중심선 정리만 해주면 될 거고요. 이제 요 지금 만들어진 이 형상을 가지고 이제 정면도 그리고 이제 평면도를 정리를 좀 해줘야겠죠. 자, 우선은 이제 요게 이제 뻥 뚫고 들어오니까 뭐부터 할 거냐면 타원부터 그릴 거예요. 타원부터. 뻥 뚫고 이제 얘가 요 끝까지 뚫고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여기 형상을 정리하기 전에 타원을 그리려면 필요한 게 뭐예요? 중심. 여기 4번 있죠? 여기 4번이에요. 그렇죠? 이 4번은 바로 일로 가면 되죠. 타원을 그릴 때는 이제 정면도니까. 그리고 중심은 이대로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중심의 이쪽 위치는 이렇게 가서 45도 선에서 이렇게 가면 될 거예요. 어디로? 평면도로. 그 다음에 여기 4분은 마찬가지 올라가서 이제 여기 4분에서 45도 선에서 이렇게 저쪽 평면도로 가면 될 거예요. 일단 그렇게 3개 포인트만 가면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이제 XL 얘가 간다. XL로 가는 게 라인으로 갈게요. 라인. 그래서 갈게요. 그냥 쭉 가서 여기서 어차피 여기 있는 이 모서리 있죠. 지금 찍어준 이 모서리가 여기는 이제 구멍이 뻥 뚫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구멍이 뻥 뚫리니까 이게 모서리가 있어요. 있고 타원을 그리려면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제 이쪽까지 선이 연장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왔고 여기는 MA. 실제로 그 모서리가 뻥 뚫렸기 때문에 이렇게 모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중심. 중심은 이제 여기서 따올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그려져 있어요. 얘가 중심. 얘가 중심. 됐죠? 네, 끝났어요. 중심이 이미 있어요. 나중에 중심선으로 바꿔주면 돼. 중심선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이제 중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여기 이미 있죠. 얘가 제가 아까 중심이라고 했는데 처음에 중심선으로 바꿔놓고 다시 외형선으로 바꿨죠. 실제 형성은 이렇게 돼 있다고 저렇게 된다고. 자 그리고 이제 뭐예요? 4번 여기 4번 가면 되겠네. 라인. 자 여기 4번 여기 4번은 땅에서 저쪽 4번은 여기서부터 요 반대까지 뻥 뚫립니다. 그렇죠? 요 반대까지 뻥 뚫리는 거예요. 여기 4번은 이 삼각형까지 다 잡아먹는 거예요. 뻥 뚫려가지고 저기에 의한 저 표면 모서리는 이제 이렇게 그려진다. 얘는 실제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이제 갖고 온 거. 여기 4분이 어떻게 해요? 타원을 그리려면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와야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4분, 여기서 이제 그거 받은 게 이거죠. 이게 4분, 이게 4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은 여기 중심선이고 그 중심이 이렇게 와서 경사하고 만나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결국 이거 끝나는 거되고 그게 여기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타원의 중심.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 되니까 얘랑 수직하게 얘랑 닿는 데가 4분이 될 거고 얘랑 수직하게 얘랑 닿는 데가 4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것만 있으면 우리는 뭘 그릴 수 있다? 타원을 그렸다. 자, EL. C. 자, 여기가 중심.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수직하게 내려와가지고 땅 닿은 상태에서 클릭. 자, 그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평하게 해가지고 딱 닿은 상태에서 클릭. 하면 된다. 이렇게 돼. 이게 이제 반대쪽 4분을 이용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제 형상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어지잖아요. 타원 형상이. 그러면은 이제 마스터 공식이라고 하죠. 이거 무조건 이제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 이제 뭐 수평 중심하고 양쪽 4분 다 갖고 와가지고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이렇게 똑같은 크기의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타워를 그리는 거. 저게 이제 마스터 공식이고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한데 이 방식에서 지금 이 형상에서 마스터 공식 잘못 쓰면 여기 어긋날 거예요. 요거 되게 미세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할 확률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강쌤님들 좀 마스터 공식 되게 학생들한테 쓰는 거를 저거를 쓰면 이제 무조건 타원이 그려지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아요. 그 상황에서 꼭 필요한 부분만 딱 따가지고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딱 꼭 필요한 부분만 따가지고 작업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굳이 저걸 마스터 공식을 쓸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하면 타원이 그려지고 이제 얘하고 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날려버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면 이제 이 선은 이제 또 필요 없어요. 끝났고 얘는 어떻게 정리돼요? 이제 결국은 이 타원이 뿡 뚫고 들어와가지고 트림. 아이고 트림. 뻥 뚫고 와가지고 얘가 탕 뚫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타워는 요 바깥쪽은 형성이 없는 거니까 이렇게 땅 끝나는 거죠. 이렇게 딱 끝나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어요? 이모서리 나왔죠.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죠? 라인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딱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이 모서리는 요쪽 안에도 있습니다. 안쪽에도 있어요. 안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건 내가 이 타원을 잘 그렸냐 확인을 하려면 얘를 가지고 쭉 해서 반대쪽으로 쭉 연장을 해요. 연장을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얘랑 만나는 요 꼭지점을 딱 지나가야 돼. 만약에 이게 딱 여기를 안 지나간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 그린 거지. 타원을 잘못 그렸든 삼각형을 잘못 그렸든 뭔가 여기서 잘못 그렸다. 이 검산의 용도를 이렇게 쓰면 돼요. 검산의 용도. 그럼 딱 확인해서 맞았으면 얘는 잘 그려졌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수문선은 결국 이제 요 이면하고 이면이 만나는 요 점이에요. 요 점. 요 안쪽에 파져 있는 그래서 MA 수문선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반대쪽은 여기는 이모서리가 여기 바깥에 외형선만 있어요. 요 안쪽에 수문선은 없어요. 없고 얘도 확인을 하려면 끝까지 땅 가서 보시면 여기 딱 교차하는 데 정확하게 만나더라. 아무리 확대를 해도 어긋나지 않더라. 네, 이거를 확인하시는 거죠. 네, 그거 확인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그렸구나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이제 얼추 정리가 됐나요? 이제 요 모서리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모서리도 했고 그쵸 여기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됐으면 다 끝났네요.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쭉 이렇게 제가 이제 요거 안 보고 하고 있었잖아요. 확인을 해볼게요. 딱 그러면 안 보고 한다고 틀리느냐? 아니에요. 제대로 돼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했고 얘도 이제 뭐만 해주면 돼요. 중심선 정리만 끝내주면 된다. 자, 그럼 이제 남은 거 이제 평면도 정리입니다. 평면도 정리는 이제 이쪽 삼각형에 이제 큰 변화가 발생을 하죠. 그 삼각형이 어디서 끝나냐? 결국은 얘가 이렇게 파내면서 가장 높은 지점은 이제 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점이 이렇게 와가지고 얘가 있는데 이 형상도 요 안에도 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되고 트림 요 위가 여기가 제일 높은 데니까 날아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MA 안쪽에 숨어있는 모서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 안쪽에 숨어있는 모서리. 그래서 이제 요 부분 말 그대로 이제 여기가 만나는 요 모서리가 이제 이렇게 있는 거고 반대쪽은 이제 모서리가 없으니까 상관없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모서리는 지금 여기 그렸고 그렇죠? 중심에 대한 모서리는 이렇게 그렸고 그러면 여기 정리가 끝났나요? 비교해서 볼까요?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렇죠? 다 이제 빠진 데 없이 잘 그려졌죠? 네. 자, 그려졌고 그 다음에 이제 중심선 정리만 해줄게요. 이제 얘 중심선으로 바꿔야겠죠. 아까 이제 처음에 바꿨었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LEN DE 한 5mm 약간 돌출시켜 줄게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도 이렇게 있죠. 요것도 빠뜨리면 감점돼요. 5
MA 중심선 속성 그대로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수문선하고 딱 연결되는 부분은 LEN DE 2mm 해서 2mm래. LEN DE 마이너스 2mm 2mm 떨어뜨려야죠. 이렇게 해서 툭 여기도 툭 끌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쪽 꼬다리는 얘를 카피오는 게 좀 빠르겠네요. 반대쪽에 꼬다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요 점을 잡고 쪽에 여기 중심에서 딱 이렇게. 그래서 얘도 보면은 반대쪽에 꼬다리가 있어야 돼. 이 꼬다리가 살짝 튀어나오는데 이거 5mm 그리고 다시 LEM 마이너스 2mm 하면 이제 번거로우니까 이렇게 하고 끝내면 되겠죠. 이제 여기는 EX. 자, 여기 타원까지는 연장을 해주고 LEN DE 5mm LEN DE 마이너스 2mm 여기를 툭 줄여주고 MA 자 중심선 속성을 그대로 붙여줍니다. 그러면 중심선 정리 끝났고 이제 남은 거는 여기네. 자 여기는 뭐 이렇게 되겠죠. 라인 자, 여기서 여기까지 중심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쪽으로 5mm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LEN DE 5mm 연장 이렇게 양쪽으로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LEN DE 마이너스 2mm 해서 여기 툭 짧게 띄워주고요. 중요한 거 반대쪽에 요거 있죠. 요것도 해줘야 되고 요거 좀 편하게 하려면 이제 밀어 해줘야 되는데 요 중간점 잡아야 되는데 중간점 이제 꺼놓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해서 중간점 해가지고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렇게 수평하게 해서 클릭 엔터 쳐주면 이제 반대쪽 아니면 이제 그려주시든가 새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중심선 정리 다 끝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형상 작도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예.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치수 기입하고 이제 배치 작업 그 다음에 출력 설정까지 하고 마무리 지면 되겠네요.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